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살아라 하는 로라 범은 폴트강이 지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여기 보면 이제 최고가 되기 위한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나를 위해 살아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생각하라, 단호하게 선택하라, 정상에 당신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나를 위해 살면 행복과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진짜 나의 인생을 살아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에 자꾸 끼어드는가? 상대방의 말투가 공격적인가? 그러면은 당신을 불쾌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행동에 선을 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기 같은 자식 때문에 살고 돈에 저당 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사람들이 골치 아픈 문제를 자꾸 떠안기는가? 그러면은 문 앞에 해결책만 들어오시오라고 걸어두어라. 쓸데없는 고객 때문에 힘을 빼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에게 맞는 이상적인 고객을 골라라.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거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때는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고 너무 겸손해하지 말라. 드디어 새로운 인생에 도전했는가? 지금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당당하게 자기 몫을 요구하라.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서두에 나온 게, 정상에 오르고 싶은가? 그렇다면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개발할 용기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경제적 부와 함께 더 높은 삶의 질을 원하는가?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경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과 재원이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공의 눈앞에 왔다. 왜냐하면 이 책에 그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라. 이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게임이 있는가? 그것이 일생일대의 게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정상에 올라서라. 인생에는 좋은 경기장이 있다. 인생 전반을 염두에 두고 일을 계획하면 인생과 일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의 인생 설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을 집은 당신은 개인 커리어 코치를 고용한 셈이다. 나는 당신의 개인 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의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기존의 개념과 아이디어는 새로운 맥락, 즉 커리어 코치라는 맥락에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앞부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신화를 쓴 마이클 가브가 말하기를, 사업가는 단순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관찰해 본 결과 사업가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기보다는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키우든 승진 계획을 세우든 혹은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든 매주 커리어 코치와 함께 노력하면 단순히 생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영위할 구조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상에 오르기 위한 장애물 극복하기라는 제아에서는
화려한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에는 크면 클수록 좋았고 돈이 넘쳐났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이다. 전례 없는 조직 개편으로 우리의 일과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다.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간신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든지 잠시 실직하든지 혹은 자기 사업으로 재기를 꿈꿀 것이다.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몸을 추스르고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공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용기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지금의 위치를 파악을 하라. 목표 지점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연습하여 전진하라.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행동 계획에 덧붙일 사항을 적어라. 이제 핑계는 그만두라. 책임져라. 행동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퇴물이 된 것 같아 전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제하에서 이제는 새로 시작하라 이런 거 관점으로 조언을 합니다. 퇴물이 되었다는 느낌은 오로지 당신 탓이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놓쳤기 때문이다. 안 돼. 다른 것을 시도해봐 라는 메시지를 무시했던 것이다. 그 다른 것은 새 직장일 수도 새로운 전략, 방식 혹은 잠재적 능력일 수도 있다.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유로도 무작정 참기로 결심하고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의식에 들어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진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참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에 직면해서 그게 직접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에 선을 긋자.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그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가를 보면은 사람들이 당신의 선을 침범하면은 즉시 제지하라. 상대방에게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해 주어라. 그만두라고 요구하라. 원하는 변화를 가르쳐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고맙다고 말하라.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은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했습니다.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싸우지 말고 자리를 떠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제하에서는 인생의 걸림돌, 선을 그으면 도움이 될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 새로운 선을 그어라. 단 선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보물찾기란 거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 5명에게 일을 할 때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라. 그 다음 당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라. 직업적 장점과 천부적인 재능이 일치하는가? 그 둘을 일로 융합할 방법을 찾아보라. 그러면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런 당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존중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참고 있는가 하는 이런 데서는 우리가 도약할 필요가 있는데 도약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미루어 두었거나 참고 견디는 일을 모두 적어보라. 두 번째는 이 일들을 남김없이 해결하라. 세 번째는 이 일들이 다시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적당한 선을 그어라. 다음에는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기 위해 적절한 변화를 주어라. 이어서 다시는 참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라. 마지막으로 진짜 인생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는 일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도 저의 부담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억눌리지 말고 일을 지배하라는 이런 소제목 하에서는 39세 그 브리슨 미국 거대 제약회사의 영업부 부사장이었다. 회사의 조직 개편 결과를 해결하고 직원을 늘리느라 숨 쉴 틈 없이 바빴던 그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브리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회사의 정책과 주요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관여하는 고위직에 오르기를 간절히 원했다. 브리슨 즉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고 승진에 꼭 필요한 일에 전념할 여유를 찾아야 했다. 그뿐 아니라 당연히 그녀만의 삶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 우리는 과거 청산, 새 출발이라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브리슨 내 말대로 옷장 청소 같은 일상적인 일을 처리했다. 주위를 정돈해야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도덕성은 몇 점인가 한 데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도덕성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10가지 경우를 적어보라. 사소한 것도 좋고 중요한 것도 좋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자신에 대해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면 잠시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라. 예를 들어 과거의 아드레날린을 에너지로 이용하고 자잘한 문제를 떠안았다면 자신에 대해 도덕률을 위반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해를 입혔던 것이다. 이 10가지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면 도덕률을 극회복하기 위한 기본 행동을 취하라. 하나씩 모두 해결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 도덕률을 어겼다면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리더십을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관력을 활용하라는 데서는 직관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로 융합해야 한다. 하나는 매일 창조적인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일 최소 15분 정도 완벽한 침묵에 빠져보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신을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침묵에 빠져라.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상관이 없다. 직관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2번째 요소는 의문이나 고민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때는 질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질문하면 직관력의 속삭임을 이해할 수 없다. 기업 합병을 단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애매한 질문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번 합병과 관련해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가? 이 사람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와 같이 질문하면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3번째는 직관력과 두려움을 구별하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다. 짜증이나 불쾌감 등은 직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직관력은 필요하다면 아주 미묘한 경고를 보낸다. 끔찍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커다란 트럭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직관력은 조용하다. 그것이 바로 직관력과 두려움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지 말고 앞장서라. 대해서는 쳇바퀴에서 벗어나 리더의 대열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드레날린 중독에서 벗어나라. 짜잘한 문제를 떠안지 말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도덕률을 지켜라. 책임감을 가져라. 직관력을 길러라. 비전을 가져라. 이제 당신은 리더다.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는 데서는 2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겠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솔직하게 대답하라. 첫째, 수입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을 하겠는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너무 비현실적인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대답이든 정말로 솔직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이 소망이 단순한 몽상인지 현실적인 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관은 진정한 자아를 표현한다. 무언가 다른 것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가치관이다. 여기서 가치관이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했던 내적인 것과 똑같다. 가치관을 완벽하게 발휘할 때가 가장 큰 충만감을 느낀다. 가치관은 돈과 무관한 소명이다. 여기에 금전적인 이익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열쇠라는 걸로 해서 6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가져다 주는 열쇠. 첫째, 직업적,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 둘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개인적, 직업적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보라. 지금은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해 보라. 자신이 개인적,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 가르치는가, 동기를 부여해 주는가, 리더인가, 모험가인가, 추종자인가. 가치관을 표현하거나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적어보라. 이렇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열쇠를 우리가 키포인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꿈을 실현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대는 저버려라. 자신의 소망, 정말로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라. 자신의 가치관을 파악을 하라.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 살아라. 필요하다면 변화를 계획하라. 매주 계획 실천을 검토하고 수정할 시간을 마련하라. 많은 도움을 받아라. 새로운 인생을 자축하라 이랍니다. 여기 당장 531 계획을 세우라는 이런 대화에서는 531 계획은 넓은 수족관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531 계획이란 5년, 3년, 1년 계획을 가리킨다. 먼저 5년 계획부터 시작해보라. 5년 뒤 어떻게 되고 싶은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꿈꿀 수도 있다. 그것도 좋다. 지금은 공상을 하는 중이니까 그 공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내일이 되어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계획은 공상이다.
하지만 현실화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대담해지도록 노력하라. 크게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껏 생각하라. 지나치다 싶으면 나중에 적당히 통제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처럼 이왕이면 크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지금은 성장하기 위해서 넓은 수도관을 만드는 중이다. 해낼 수 있겠는가? 1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거나 조정해야 하는가? 시야가 탁 트인 산꼭대기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곳에서는 5년, 3년, 1년 계획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은 가장 높은 곳에선 CEO이다. 531 계획을 대각만 세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뛰기 위해서는 멀리 보라고 하는 코치에서는 5년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을 자세하게 서술하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사무실에서 일할 것인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일할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등등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5년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3년 계획과 1년 계획도 똑같이 해보라. 기업 활동과 다양한 인생 계획을 자세하게 그려보라. 5년 후를 위해서는 3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3년 뒤를 위해서는 1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결정한 것이 531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은 선을 정확하게 그을수록 사업은 더욱 번창한다고 합니다. 레인메이커가 되는 법. 레인메이커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게 하는 사람. 비가 오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하라. 새로운 수족관을 만들어라. 531 계획을 세우라. 이상적인 고객을 선택하라. 크게 놀아라. 자신의 몸값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하라.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인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하는 부업을 어엿한 사업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업가 기질이 있는가 하는 그 하에서는 자기 회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가는 아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기질을 갖고 있다. 물론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서 빌 게이츠나 잭 웰치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계속 유지할 요인들을 갖춰야 한다. 다음 질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사업가 정신을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를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가?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적당한 배짱과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자금이 있는가? 중단할 때를 아는가? 당당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가? 작은 계기를 통해 180도 변할 만큼 융통성이 있는가? 넓게 생각하고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 5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인생을 희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모든 것의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철저한 낙관주의자인가 하는 이 항목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은 자신이 사업가 정신을 우리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책은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좋은 안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제일주의라는 데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적어보라.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 혹은 당신이 고객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저 고객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것인지만 이야기하라.
고객의 수요 측면에서 생각하라.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20가지 결과를 적은 다음 그 목록에 다음 문장을 추가하라. 난 뭐뭐한 사람과 일한다. 혹은 난 뭐뭐뭐를 원하는 회사와 일한다. 몇 가지 문장으로 범위를 좁히고 사람들에게 직접 시험해 본 다음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라. 어떤 경고음이나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렇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인맥 관리가 광고보다 낫다는 그 제목 하에서는 나는 파워 네트워킹이라는 책에서 배운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동료 샌디 빌라스와 도나 피셔는 인맥 형성의 세 발자국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다. 즉, 세 발자국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골짜기에 살지 않는 한 누구나 무수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뉴욕의 지하철을 가장 좋은 인맥 형성의 장소였다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사업가 정신은 부와 성공을 약속한다는 이게 여기에서 부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약점을 보강하거나 당신의 약점에 강한 파트너를 찾아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적자를 감당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라. 총수입이 아니라 순수입을 중시하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식시켜라. 인맥을 형성해 이름을 알려라. 핵심 세력을 개발하라.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사업에서 최고의 이익을 얻어라. 그러면은 일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것이 훌륭한 시간 관리다. 부와 성공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업가 정신은 부와 성공을 약속한다 해서 부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관리만 하고 있다면 이젠 코칭하라. 그래서 관리자에서 최고의 리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첫째, 모범이 되어라. 목소리에 힘을 빼라. 새로운 업무에 충실하라. 새로운 코칭 기술을 익혀라. 직원의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단서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은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적을 바라기만 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제아에서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저도 벌써 해봤겠지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이제 진실 알기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 알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신 인생의 진실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그 진실을 지킬 것인가? 진실이 고통스러운가? 현재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가? 그 전에 조치를 취하라.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당신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도 있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신호도 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신호인가 한번 봅시다. 친구들이 멀게 느껴진다. 친구나 동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갈수록 힘들어진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 지불하지 못한 청구서가 자꾸만 쌓여간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금세 다른 사람과
환경 탓을 한다.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이 모든 신호는 자신의 인생과 직장 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하지만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턱대고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추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문제를 잘 분해하고 또 어떤 해석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잘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기적이 찾아온다 하는 데서는 일과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라. 그래서는 자기 자신과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많은 도움을 받아라. 단순화하라. 규모를 줄여라. 즉시 수익을 높여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저축하라. 자신을 구제한 당신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나를 위해 살아라는 데서 최고가 되기 위한 셀프 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이 사업의 최고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최고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라는 이 책을 같이 한번 꼭 여기 있는 사상들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